미국의 학교 급식은 부실하기로 유명합니다. 요즘 SNS에서는 한국 급식 사진들이 공유되며 그 격차가 점점 더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데요. 이를 본 미국 몇몇 주 학교에서는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급식에서 채소 비율을 늘리자며 한국을 본받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학교 급식은 그 부실함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식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부실하기 그지없었던 공립학교 급식과는 달리 미국의 재벌가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에서는 놀라운 급식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막내 아들인 베런 트럼프가 다녔던 세인트 앤드류스 성공회 학교의 급식은 그야말로 호화로움을 자랑합니다. 학교 급식의 전체부터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 모두 최고급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죠. 메인 메뉴에는 닭고기, 구이나 스테이크가 올라가고 디저트로는 딸기 케이크와 브라우니 등이 제공됩니다. 이 급식은 단순한 급식이 아니라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것처럼 화려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또한 추수감사절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화려하게 플레이팅된 칠면조가 제공되기도 한다니 정말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죠. 또한 빌 게이츠가 다녔던 레이크사이드 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학교의 급식 역시 매우 고급스러운데요.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립학교 급식은 어떨까요? 미국 뉴욕주 학부모가 올린 급식 사진을 보면 급식판에는 우유 하나, 쌀밥, 손가락보다 작은 너겟 4쪽, 말라 비틀어진 냉동 당근과 케첩, 소스가 다입니다. 그나마 이 급식은 나은 수준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당근마저도 못 받았다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급식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라 키가 190cm를 넘는 고등학교 농구부 학생들에게 제공되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급식을 제공한 호킨튼 고등학교는 부유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아니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하루 한 끼밖에 먹을 수 없어 급식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급식의 질은 매우 열악해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에 대한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급식 상황은 단순히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사회 내에서 교육과 영양의 불평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급식에 대한 논의는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학비 차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지만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죠. 미국 교육부는 이미 한국의 학교를 방문하여 급식 시스템에 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충격을 받았다는데요. 한국의 급식 시스템은 그 다양성과 영양균형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학생들이 고르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매일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 탄수화물 등 여러 가지 음식을 제공하는 한국 급식은 학생들의 성장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시스템이다. 미국 교육부 관계자들은 한국 급식을 본 후 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는 미국 학교 급식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급식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섰지만 결국 식품업계와 납품업자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주정부 차원의 급식 개선은 성과가 없었지만 각 주마다 자체적인 노력은 있었는데요. 여러 지역의 교육청 구내식당에서 정크 푸드를 몰아내려는 노력을 벌였고 주 자체와 학교, 학부모의 관심으로 급식이 조금이나마 개선된 학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 함량이 높고 부실한 급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내 학부모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하나가 급식을 고민하는 수많은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바꿀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웨스트 달라스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그동안 학교 급식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아이는 항상 급식으로 아침과 점심을 해결했고 그나마 아이가 급식을 잘 먹는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편식이 심한 아이를 위해 집에서는 비타민을 신경 써서 챙겼지만 급식만큼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많다고 해서 잘 먹고 있나 보다 생각하며 별다른 불만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어느 날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급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고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한 학부모가 급식의 영양 불균형을 지적하며 며칠간의 급식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급식은 치킨 너겟 하나와 우유, 치즈와 패티 한 장 만든 버거, 마카로니 앤 치즈와 주스 등 단조로운 메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고 그녀는 그동안 자신의 아이가 급식을 잘 먹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평소 채소를 잘 먹지 않아 걱정했는데 학교에서는 잘 먹고 오는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먹기 싫다고 불평하지 않았던 이유가 급식 자체에 채소가 없어서였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녀는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급식에 대한 걱정과 아쉬움을 댓글로 표현한 다른 학부모들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급식의 질이 예산 때문이 아니라 조리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영양사도 없고 조리법이 잘못된 급식은 고칠 방법이 없다는 말이 많았고 더 이상 냉동식품을 먹이고 싶지 않은 학부모는 이미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있다는 사실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급식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고민했는데요. 그녀가 고민하는 사이 학교 급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오늘 급식에 버섯볶음밥이 있었어요 라고 말한 거죠. 평소 버섯을 입에 넣어 본 적이 없는 아이가 버섯볶음밥을 맛있게 먹었다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이는 감자튀김 대신 코리안 팬프라이드 포테이토라는 새로운 감자 요리가 나왔고 그 감자 요리도 맛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알아보다가 학교 웹사이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급식이 달라진 이유는 바로 학교 영양사가 결근하게 되자 교장 선생님이 단골로 다니던 한식당 주인 아주머니를 급하게 급식 담당자로 초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한국에서 학교 영양사로 일한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게 된 3일 동안 물 만난 고기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애들에게 죽어도 채소를 먹이겠다고 결심이라도 한 듯 수많은 채소를 손질했고 감자볶음, 버섯볶음밥, 비빔밥 등 새로운 메뉴들이 아이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아이들이 그 음식들을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 변화를 지켜본 학부모들은 급식이 달라진 것에 대해 큰 반응을 보였습니다. 튀기지 않은 감자도 맛있다는 걸 알게 된 아이가 정말 대견했다. 나도 모르는 채소를 먹고 와서 구글링을 하고서야 알게 됐다. 연근이라는 채소였다. 한국식으로 만든 급식이 이렇게 건강하고 맛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식 급식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음식을 시도할 용기와 기회를 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한국의 정갈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법이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되살리고 급식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국내 단체 급식의 해외 진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국 학교 전체의 문화와 학생들의 식습관은 물론 급식의 중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지면서 최근 한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에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한국인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대대적인 기사 보도가 된 것인데요.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헌신으로 지금의 발전된 한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90대 고령의 나이가 되어 아픈 곳이 많을 참전용사분들께 한국의 의료기술로 치료 및 수술, 그리고 항공 숙박 모든 걸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꼭 연락주세요. 실제 해당 기사가 보도된 배경에는 여러 한국인들이 연락이 끊긴 참전용사들에게도 지원 소식을 전하고자 참전국 각국의 매체에 해당 내용을 광고해줄 수 있을지 밤낮 없이 간절하게 요청하였고, 외신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한국 전쟁 역사에 한국인들이 감사를 표하고 나서자 감동받아 기사를 보도했다 전해졌는데요. 또한 이 기사로 인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한국인들은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간단한 한마디를 남기며 많은 세계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한국인들의 정체가 국내 소규모 기업의 직원이란 사실이 밝혀집니다. 미라클 코리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는 이 기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시. 이들은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당시 에티오피아 현지 행사에 참석하며 치료를 하지 못해 시력을 잃어가는 참전용사들을 보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실제 3주 만에 에티오피아를 다시 가 참전용사와 가족들의 대규모 완질환 수술을 지원한 기적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 소식에 에티오피아 언론사는 신문 한 면 자체를 미라클 코리안이라며 은혜를 갚는 한국인들의 내용으로 장식하기도 했는데요. 해외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들의 심각한 상황을 알리며 주거 개선, 전자제품 지원 등을 하는 대단한 행보를 보이고도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모든 후원을 기업명이 아닌 한국인의 이름을 전달해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윤기영, 신형철, 김병기, 이민정, 이범구 등 매번 수많은 한국인들의 이름이 참전용사들에게 전달됩니다. 이걸 받아본 참전용사들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 한국인들에게 감사합니다라며 한국의 감동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전용사 후원기업 인프레시의 특별한 후원 상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프레쉬는 최근 6.25 한국전쟁 역사의 한 장면을 그대로 구현한 태극기 키링을 선보였습니다. 해당 태극기는 조국을 위해 전쟁에 자원했던 경주 학도병들의 굳은 의지가 담긴 서명 태극기로 한자 한자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레쉬는 단 하나의 서명도 놓치지 않고 담아내 역사의 순간을 사람들이 일상 속에 간직하길 바라고 있는데요. 해당 태극기 키링은 41년 한길만 파고든 장인의 기술력을 통해 구현되었으며 차 키, 휴대폰, 가방, 일상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특별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실제 이 상품의 수익금 일부가 어려운 참전용사분들을 위해 후원되며 한국인 구매자들의 이름이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전달된다고 합니다. 인프레쉬를 통해 한국의 역사가 세계에 알려지고 도움을 받는 참전용사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 한국인으로서 이 후원에 동참하였으며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 기업의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